안녕하세요, 프리한사씨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예스티의 PALD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보시죠. 일단 지난 PALD 어떤 장비인가 라는 영상에 댓글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복습해 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나눔에 감사를 드리고요. 요약해보자면 기존 ALD와의 차이점은 방막 형성 시 열적 분자 반응이냐 플라즈마에 의한 것이냐에 있고, 모든 PALD가 기존 ALD보다 빠른 것은 아니다. PALD의 속도는 결국 챔버의 수나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PALD의 장점은 낮은 온도 범위, 방막 특성, 그리고 단차 피복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중에서도 300도를 기준으로 저온에서 PALD의 증착률이 ALD 대비 매우 우수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방막 품질, 저온 증착에서 ALD 대비 우수한 것이 포인트이고, 공정 속도는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정 미세화나 디스플레이 쪽 등 PALD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러면서 저도 하나하나 더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떻게 보면 오늘 영상의 결론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관련 통화 시에 ALD 관련된 질문을 다시 드려보았는데요. 정말 간곡하게 당장 상용화할 제품이 아니라고 하시네요. 제가 듣기에도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증착 장비를 1, 2년 안에 상용화한다는 게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25년 이후에나 양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IR 담당자 역시 너무 미래를 보시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은 HBM 장비를 한번 공부해 보셔라 하는 친절한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전적으로 제가 통화하고 제가 받은 느낌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전히 의문이 남는 부분들은 꼭 통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왕 열심히 파헤쳐 본 거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ALD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R&D 항목을 클릭하시면 ALD 장비 관련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선 공정 온도를 살펴보면 200도에서 350도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300도를 전후로 ALD와 PALD로 나뉠 수 있다고 했는데, 온도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플라즈마 옵션도 있기 때문에 PALD일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이K ALD라고 되어 있고 다성분계 유전막 증착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SK 하이닉스의 특허입니다. 특허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소자가 미세화되면서 캐패시터 용량 확보가 어려워졌는데, 더 큰 유전상수를 가지는 원소를 증착에 사용함으로써 캐패시터 용량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장치가 하이K 다성분계 유전막 증착 장비입니다. 여기 보시면 캐패시터가 이 그림 위쪽에 솟아있는 그림이고요. 주위에 얇은 방막을 증착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캐패시터 용량 공식의 분자에 유전율이 곱해지기 때문에 기존의 알루미늄, 지르코늄 대비 유전상수가 큰 하프늄, 틴탈륨, 나이오뷴 등을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ALD 장비와 EUV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IT의 신 이영수님께서 작년에 올려주신 영상을 참고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EUV와 ALD 그리고 OLED와 ALD는 함께 성장한다는 결론입니다. 일단은 ALD 방막의 두께가 CVD 대비 1000배까지 얇기 때문에 미세화 적중 구조에서는 ALD가 매우 유리한데요. 문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공정 속도입니다. ALD는 CVD 대비 원자 단위의 증착이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하지만 이때 등장하는 것이 EUV로 진행하게 되면 DUV 대비 마스킹 공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느린 공정 속도를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속도라면 품질이 압도적으로 우수한 ALD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ALD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1년 전 영상 기준으로 상용화에 성공한 업체는 삼성전자 진영의 유진테크, 그리고 SK 하이닉스 진영의 주성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먼저 주성 엔지니어링을 살펴보면 현재 PALD를 상용화했고 ALD 증착 장비에서 국내 업체 중에는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가진 업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삼성과의 안 좋은 관계로 삼성에는 납품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가 기업으로 원익 IPS가 삼성라인의 대표적인 증착 업체인데 현재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PALD 장비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혹시 ST가 개발한다면 ST 장비를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분야까지 원익 IPS와 유진테크가 열심히 삼성전자와 함께 장비를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구체로 유전상수가 높은 하프늄을 사용하는 것이 트렌드인데 이 부분의 기술 난이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프늄 개발을 삼성 쪽에서는 DNF가, SK 쪽은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열심히 개발 중에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간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ALD 장비는 EUV 공정 확대에 따라 수요가 증가한다. 두 번째는 ST는 하프늄 활용한 ALD 장비 준비 중이나 양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 전구체 물출은 하프늄 계열이 방막 품질이 좋지만 기술이 까다롭다. 네 번째, 국내에서 ALD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은 SK 하이닉스 진영의 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의 유진테크. 주성은 PALD를 개발 완료하였으나 하프늄 계열은 아님. 하프늄 전구체 물질 개발은 삼성은 DNF, SK 하이닉스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개발 중. 원익 IPS는 삼성과 PALD 장비를 공동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정도로 중간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ST로 돌아와서 ST의 신규 라인업은 어닐링과 증착의 연속 공정에서 주요한 장비를 모두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압수 어닐링 국제과제 내용에도 ALD 기반 소자용 유전체 단위 방막 증착 확보 및 특성 평가와 ALD 기반 소자용 유전체 단위 방막의 저온 고압 중수소 열처리 공정 변수 제어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ST의 ALD 장비 국제과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공정 속도를 보완한 배치 타입을 개발하고 있고요. 여기서 특이할 만한 사항이 참여 기간에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있습니다. 보시면 전구체 공급이라고 되어 있죠. 앞에서 하프늄 계열 개발을 SK 쪽에서는 레이크 머티리얼즈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장비 역시 특허부터 전구체까지 SK 하이닉스와 같이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다 까다롭다는 하프늄을 전구체로 사용하는 ALD이기 때문에 아마 차세대 디바이스라는 제목을 붙이지 않았나 혼자 추측해 보았습니다. 다음 특이사항은 텍사스 대학입니다. 텍사스 대학이 울트라 하이 스루풋 ALD 방식으로 증착된 방막으로 제작된 캐패시터 소자의 정기적 특성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국 대학도 아니고 왜 미국 대학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ALD를 오랫동안 연구하신 김지영 교수님이라고 한국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구글링을 통해 찾아낸 결과이긴 한데 어떤 커넥션이 텍사스와 있는지도 추가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부를 다 해놓고 보니 의문이 한 가지 들었는데 왜 SK 하이닉스는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걸출한 증착 장비 회사가 있는데 또다시 ST를 통해 PALD를 개발할까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추측해보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프늄 계열의 PALD를 추가로 개발하는 것, 두 번째는 단순한 벤더의 다변화,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르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오늘 공부에 저만의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T는 하프늄 기반 ALD 장비를 현재 개발하고 있으며 최소 24년 이후 개발 사실 공개가 예상되고 실제 양산은 추가 기간 소요가 예상이 된다. 그 기간은 2년에서 3년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몇 주간 ST의 차세대 장비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해 보았습니다. 물론 네오콘이나 HBM용 가압 큐어 장비까지 모두 다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차후에 또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보여지는 사실들이 허무맹랑하다거나 뜬구름이라고 하기엔 너무 구체적이고 실제로 SK 하이닉스와 긴밀히 장비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보고 투자를 하셨다면, 그리고 버티실 생각을 하셨다면 소송이 끝나고 고객사에 납품될 때까지 인내가 필요한 구간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ST보다 좋은 투자할 만한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ST가 투자의 유일한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어진 상황과 정보 아래 현명한 투자 판단 하시길 바라겠고, 그 판단에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랜만에 저의 올해 가장 성과가 좋았던 토픽이죠. 바로 SPG의 근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